사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어떤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과연 고율 관세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던진 초대형 폭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단순히 수출의 타격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누군가를 겨냥한 어떤 계산된 한 수일까요? 오늘은 이 관세 폭탄의 진짜 의도와 반도체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을 해보세요. 가보시죠. 트럼프는 늘 정치, 경제, 협상을 한 판에 엮는 스타일이죠. 코로나 때 미국은 반도체 공급이 무너졌었고요.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던 경험이 좀 있는데, 이때 미국은 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좀 컸던 부분이고요.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장을 미국 땅으로 돌려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라는 어떤 과격한 숫자는요, 실제 시행 목적보다는 압박용 카드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 강하게 부르고 협상에서는 낮추는 일종의 블러핑 전술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적용 범위와 예외 조건을 좀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 모든 해외산 반도체의 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만,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가리지 않아요. 근데 100만원치 메모리를 팔면 100만원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겠죠. 그만큼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안 팔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미국 내 생산 중이거나 이미 생산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게 대해서는요, 예외 조건이 붙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테일러 공장에 투자를 한 상태죠. SK하이닉스, 인디애나의 첨단 패키지 공장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두 회사는요, 관세 면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요한 포인트. 게다가 한국은요, 이 미국과 최혜국 대우를 맺고 있는 협상을 맺고 있어서 설령 관세가 부과된다고 한들 상한은 15%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대부분 중국, 그 다음에 대만, 동남아 공장을 거쳐서 완제품에 들어간 뒤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폭탄이 떨어져도 사실 실제 타격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대응책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첫 번째는 해외 공장으로 거쳐서 완제품을 형태를 만드는 형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내 패키지 공장에서 최종 조립 후에 Made in USA를 붙여서 판매하는 이런 구조적 우회로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권과에서도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피해로, 그러니까 재무적인 영향으로 가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긴 하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좀 회복세를 달리고 있고요. 최근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습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해석이 조금 초반에 나오긴 했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숫자에 놀랄 필요는 절대 없다. 실제 영향은 낮을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의 블러핑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타격을 주는 것보다 중국 업체 타격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오히려 반사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책은요, 한국 때리기가 아니라 사실 중국 때리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빅테크의 이해관계를 살피면요, 사실 이 충격 자체가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애플과 테슬라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요,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HBM, 그 다음 DDR5 같은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품이 없으면요, 그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관세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부품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제품 가격의 인상, 그리고 나서 판매량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자국한테도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진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빅테크도 정부에 강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국 정부가 자국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한국 메모리를 고율 관세로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혹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세 우회 구조를 잘 만들어 놨다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 메모리는요, 미국으로 직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중국,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완제품을 조립하고 나서 미국 수출하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반제품 같은, 그러니까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반입 후에 현재 패키징을 한 상태에서 이런 경로로 쓰게 되면요,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Made in USA만 찍히면 사실 관세는 줄어든다. 이렇게 이미 기업들은 우회 구조를 좀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 발표가 되어도 기업들은 공급망 설계로 인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어떤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과연 고율 관세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이 모든 분야에서는요, 고성능 메모리가 핵심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HBM, DDR5, 그 다음에 SSD 같은 초고속, 이건 첨단 메모리 같은 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요, 제가 볼 때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고 사실 뭐 여러 기업도 있겠지만 생산력이 제한적이고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메모리에 무리하게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사실 미국의 AI 경쟁력은 스스로 깎아내리는 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전략 제품을 면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트럼프가 100% 관세 발언, 이런 숫자적인 자극은 굉장히 크고 우리에게 충격은 클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의 협상 능력에 대한 블러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한국 기업에서는 위기보다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라는 방패, 공급망, 그 다음에 다변화를 통해서 어떤 전략 제품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 반도체를 지키는 힘의 원천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 정도의 반도체 지휘 정도는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요, 어떤 관세 전쟁보다는 누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는 수많은 어떤 위기설이 돌고 있지만 그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내막은요, 위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 정도의 지위에 있다라는 어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 충격으로 인한 주가 하락 요인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베팅에 대한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링크에서 정말 공부를 정말 제대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4시 정도에 이 종목 분석이나 주식 분석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전달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같이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